자, 일단 단리법, 복리법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복리법은 우리가 그거 매달 뭐 R%씩 1년당 뭐 R%씩 증가할 때, 그래서 1 플러스 원래는 100분의 X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R%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A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저게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 너희 등비 나갔니 저거? 원리학회? 성일? 안 들었어? 성일, 단리법, 복리법 설명하는 거 들었어, 학교? 난 리멤버. 진짜? 근데 아직 그 공비 등기 수혈 안 나. 아, 그것만 하고 있어, 아직? 아, 연이율이라고 했지? 자, 단리법, 복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볼게. 둘 다 100을 집어넣었어. 자, 1년마다 내가 만약에 10%의 이자를 받겠대. 100억을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10%면 매년 10억씩 이자를 받는데, 당연히 있을 수는 없겠죠.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는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겠대. 그럼 단리법은 뭐냐면, 요때도 10억을 추가하고 요때도 10억을 아이고, 앞에다 적자. 1년 뒤 10억을 받고 2년 뒤에도 10억을 받고 3년 뒤에도 10억을 받아서 얘는 110억이 되고 얘는 120억이 되고 얘는 13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단리법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이자를 매년 똑같이 일정하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복리법이면 어떤 거냐, 이 차이를 봐야 돼. 얘가 이거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으면 10억이 추가가 돼. 그러면 110억이 돼버렸죠? 그러면 그 추가된, 얘는 그냥 똑같이 10억씩 받는 거고, 얘는 추가되어서 이자를 받아서 나온 이거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11억을 받는 거야. 그러면 121억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이거 받은 금액의 10%면 플러스 12.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32.1. 그래서 132억 1000만 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단리법보다는 복리법이 훨씬 더 내가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복리 이자를 가지고 하는 예금은 없습니다, 거의. 아, 그럼 복리법은 왜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복리법은 내가 휴대폰을 사겠죠?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서 내겠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거면 이걸로 받습니다. 그래서 할부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컴퓨터를 살 때 400만 원이야. 보통 요즘에 한 300만 원 하거든? 그러면 내가 12개월 할부로 하겠대. 그러면 5% 이자로 내가 하겠대. 그러면 매달 5% 이자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이런 복리법으로 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해서 걔네들은 또 받는 거야. 그래야 더 많이 받으니까. 요게 이제 단리법하고 복리법이다. 그런데 크게 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근데 복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받는 놈들은 다 이렇게 받을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표시를 해놓을게. 문제 지문상 매년 초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다. 그 다음에 매년 말이라고 나오면 그냥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다. 요 차이 말고 나머지 식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둘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 그래서 첫 번째 항만 다르지, 매년 초일 때랑 매년 말일 때랑 첫 번째 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리고 문제 지문상 단조건에 공비가 뭔지 다 알 수 있어. 이 문제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연이율 3%, 그래서 1.03 이렇게 나오는 거야.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끊을게. 자, 연도를 표현할게. 1년째, 2년째, 3년째 해서 10년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표를 천천히 그려. 이거 원리합계는 딱 정해져 있는 문제밖에 없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숫자가 좀 더러워. 자, 생각해봐. 1년마다야. 그러면 1년마다 집어넣으니까 매년 얼마씩 100만원씩 집어넣는데 초에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자를 받겠니 안 받겠니를 생각하면은 이자를 받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도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쭉 받아서 우리는 몇 번 받는다? 10번의 이자를 받네. 몇 퍼센트에? 3%. 그래서 얘는 100만원을 집어넣었을 때 1.03의 10제곱만큼의 첫 번째 연도에 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준다면 너무 은행은 다 망한다는 뜻이야. 이건 산수를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해에 100만원을 또 집어넣는 거야. 그냥 매년 집어넣는 게 적금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집어넣은 건 이자를 몇 번 받겠니? 했더니 한 번 줄어들었으니까 9번 받겠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03의 9제곱만큼의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가서 나는 요 해에 마지막 10년째에 100만원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마지막에 집어넣는 얘도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1.03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100만원씩 집어넣어서 각각 이자를 다 받은 놈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면 다 이 그림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지수를 봐.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게 지수가 제일 작아? 얘가 첫째 항이야. 무조건. 그래서 R-1 A에 했을 때 얘가 100 곱하기 1.0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공비를 잘 보면 여기서 공비를 판단할 수 있죠? 공비 R이라는 것은 다른 건 변함없이 얘가 지수가 하나 넘어왔으니까 R은 1.0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1.03-1 R-1 그러면 공비 1.03에 몇 개를 더한 거니? 10개를 더한 거네? 10제곱-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어진 게 이렇게 무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뭘 집어넣냐면 1.3을 집어넣겠죠? 그런데 분모가 뭐야? 0.03이지. 그러면 소수점 2개 빼면은 얘는 그냥 3이 돼버리고 얘는 103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3분의 100 곱하기 103 하고 1.03이죠? 잠깐만. 1.3이구나. 1.3에서 얘 빼면 곱하기 0.3. 요걸 계산한 정답을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말에 집어넣은 건 없나? 아, 왜 다 초야? 진짜 다 초밖에 없네? 잠깐만, 뒤에는 말은 없나? 아, 말도 있긴 하구나.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한번 가볼게. 잘 봐요. 요 문제에서, 그러면 요 문제에서 다른 거 하나를 딱 찾아보면은, 여기를 만약에 매년 말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말에 집어넣대.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는 거의 12월 31일 날 100만 원을 집어넣대. 그럼 첫 번째 연도에는 얘는 집어넣은 거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 이자를 받으니까 여기가 9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도 연말에 집어넣으면 얘도 두 번은 못 받아. 그러면 얘는 8제곱이 될 것이고 쭉 가서 마지막 해에 집어넣는 것도 요때. 그럼 얘는 그냥 집어넣자마자 빼는 거야. 그럼 절대로 우리는 말에 절대 집어넣지 않겠죠? 초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 100만 원. 그러면 그래도 얘는 항이 10개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공비는 1.03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라서 분자 왼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그냥 100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주황색으로 네모칸 친 게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에 집어넣을 때는 이자를 받지만 말에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연도에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을 갖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니? 조건을 보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할 것이고 문제를 가지고 초냐 말이냐에 따라서 식을 바꿔볼게. 자, 단조건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자, 얘는 지금 몇 년 초죠? 말로 바뀌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볼게. 일단 우리는 단조건의 밑에 있는 얘가 무조건 뭐냐면 공비 R이야. 그래서 분모는 1.025-1. 분모는 1.025-1이 오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 분자에 있는 여기도 똑같다라고 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분자는 어떤 게 들어오니? 지금 8년 동안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 8이 붙어 있는 요 놈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1.025의 8제곱, 1.025의 8제곱. 요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을 하는 거지 이해를 하기 위한 수학을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단순하게 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초에는 어떻게 되니? 우리가 A만 원씩 적립했는데 초는 집어넣으면 첫 번째 달도 이자를 받으니까 얘는 A 곱하기 1.025 공비가 곱해진 게 첫 번째 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말에는 공비가 안 곱해진 그냥 A가 첫 번째 항이 되겠다. 이렇게 식 세우면은 두 개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할게. 여기도 말이 있긴 하구나. 자, 요번에는 말이네. 말이니까 풀기 위해서 요것만 갈게. 자, 요 조건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식 세울 것은 1.04-1, R-1, 그리고 1.04의 12제곱 -1까지는 뭐 그냥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말에 집어넣네. 얼마를, A만 원을 말에 집어넣으면 공비가 안 곱해진 A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개월 지났을 때 우리는 얼마를 만들려고 한다? 300만 원을 만들기로 하겠다.
보통은 얘가 알고 있어서 요걸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300만 원을 복리로 이렇게 원리합계를 했을 때 받기 위해서 매달 집어넣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니? 역으로 집어넣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페이지에 있는 원리합계 적금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야. 은행놈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할부로 할 때 받으려는 놈들, 할부로 할 때 받으려는 놈들은 어떤 걸 받겠다? 복리로 계산한 걸 받겠다. 우리는 그걸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앞에서 만든 식하고 동일하고 이제 요것만 더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가볼게. 바로 노트북이 100만 원인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딱 판단하면 되죠. 복리로 받고 싶어 하는 금액. 아, 그러면 원리합계라는 것은 내가 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그대로 나와 있네? 얘가 복리야. 그래서 원래 100만 원에 대해서 복리로 계산한 거 1.01에 36제곱 엄청나게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놈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공비가 1.0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달 초에 내가 갚아야 되는 매달 얼마씩 A1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이달 초부터니까 얘는 A 곱하기 1.0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요 식만 세우면은 그냥 끝나는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냐 말이냐 요거 하나만 판단하시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볼게. 요번에는 전체를 갚는 게 아니고 일부만 갚는 거. 내가 14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려고 샀대. 근데 처음에 현금만 2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당연히 120만 원이 남았네. 갚아야 될 금액이. 그럼 그 12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20만 원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의 복리. 여기 나와 있죠. 단조건에 1.008에 36제곱으로 계산한 어마무시한 요 돈을 우리는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되니? 라고 했는데 초니 말이니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달 말부터 이렇게 갚겠네. 자, 그러면 저 조건 때문에 1.008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08에 36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매달 초에 갚는 금액이 모르는 금액이니까 매달 말이구나. A1 요번에도 이자가 붙지 않은 요걸 가지고 가는 거죠. 소수점 계산만 잘하면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교과서 문제가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문제에서 복리 수행평가하는데 혹시 어려움 있으면은 톡으로 바로 보내시고, 숫자만 조금 바뀐다 했으니까 저 밑에 있는 단조건만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수행평가니까 잘 준비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게. 근데 단리법은 안 나와요? 단리법 아까 설명해 주긴 했잖아. 근데 거의 안 나와. 이 갚는 금액 원리합계가 많이 나오거든. 모든 금융기관하고 할부로 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리로만 받아요. 단리로는 절대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열의 합 10번 유형 갈게. 이건 너희 거 맞나? EMC 수열의 합
10번 유형 맞니? 자, 이 10번 유형에 나오는 부분 분수 개념이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다면 11번 유형에서도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 유형, 14번 유형 다 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만 잘 해놓으면 돼. 10번만. 자, 그래서 분분수, 준영아, 분분수는 우리 어디서 배웠지? 우리 배웠었는데, 이거? 그치? 분수니까 어떤 단원에서 배웠겠니? 당연히 분수로 되어 있는 함수를 뭐라고 얘기했지? x분의 1 유리함수에서 배웠다. 자, 그래서 분자가 1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출발을 갈게요. 자, 그리고 저 부분 분수를 식을 찢는 거 부분으로 찢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작은 걸 항상 앞에 두시고 큰 거는 뒤에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모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것분의 분자,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여기는 무조건 1이다. 작은 것분의 1 마이너스 큰 것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로 기억하시고, 나는 한 번 더 적을게.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서 소거되는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소거되는 규칙을. 자, 어려운 게 뭐가 있나? 와우, 첫 번째 거부터 어려운데. 인형아, 유리함수 이거 분분수 기억나니? 소거되는 규칙? 너희는 영상 봤지? 모르면 안 되죠. 형수 혹시 기억나니? 안 나겠지? 자,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으로 넘어갈게. 자, 물론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해볼게.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A의 n번째 항을 찾아야 됩니다. A의 n번째 항. A의 n번째 항은 뭐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1 하고 2. 그래서 바뀌는 숫자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서 바뀌면 안 바뀝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여기에서만 바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했다. 1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n-1, 2부터 시작하는 짝수는 2n,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형사가 3부터 시작하는 홀수 일반은 뭐니? 괜찮아? 2n 플러스 2. 자, 그걸 만약에 모른다면 얘가 첫 번째 항 A야. 몇이 커지니? 공차 D가 2야. 그래서 AN 할 때 DN하고 플러스 A-D를 직접 해보시면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는데 얘를 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분모가 합차다. 앞쪽이 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합차를 할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2n,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한 거 2n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항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자, 그러면 이제 분분수로 찢을 거예요. 얘가 더 크지?
그러면 얘를 A라고 판단하고 얘를 B라고 판단하고 얘를 C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2. 그것분의 분자 C 2. 아,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1이 돼버리니까 신경 안 써도 상관없네. 그러면 우리는 얘는 작은 거 2n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죠. 다 적었니? 연수야, 얘가 29가 되려면 n에 뭐 집어넣으면 29가 되니? 14. 그래서 얘가 A의 14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시그마 n 값에 1부터 14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시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네. 됐죠? 자, 이제 1부터 14까지 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어넣어서 없어지는 소거되는 규칙을 찾으시오란 뜻이야. 자, 이제 요 두 식에 1부터 집어넣어 볼게.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에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딱 봤더니 소거되는 규칙이 눈에 보이네. 소거되는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요렇게 되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인 소거라고 요렇게 표현합니다. 연속적인 소거. 그러면 얘가 계속 진행되었을 때 그럼 연속해서 없어지니까 뒤쪽 편은 그냥 하나만 적어도 되겠네. 14를 집어넣은 것만 남겨볼게. 14를 집어넣으면 얘는 28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런 연속적 소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없어지다가 여기까지 사라지다가 우리는 2분의 1과 여기에 마이너스 30분의 1 얘만 남아서 우리는 2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이걸 계산할 거 아니고 잘 봐야 돼. 부분분수에 소거되는 개념을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요거와 요거를 볼 거야. 몇 차이 나니? 했더니 2가 차이 나는 분모죠. 그 다음에 분모의 문자의 개수. 개수가 뭐니? 했더니 여기도 2고 여기도 2죠. 개수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개수는 얘가 2면 얘도 2고 3이면 3이고 똑같습니다. 개수도 2네. 이렇게 같으면 무조건 연속적인 소거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와 개수, 차이가 P 나는데 개수도 P다. 이렇게 같다. 그러면 무조건 연속적인, 여기다 적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단계도 조금씩 생략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입니다. 연속적 소거가 되는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됐나? 그런데 그러면 뭐 집어넣은 것만 남습니까? 했을 때 연속적인 소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2분의 1이 남았잖아, 그지? 여기 2분의 1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에 하나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요 뒤에 남은 거는 이 큰 숫자를 하나 집어넣은 거, 14 집어넣은 거. 요렇게만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가? 그죠? 그래서 연속적인 소거는 한 개씩 돼 있고, 작은 거에는 출발하는 숫자 하나 집어넣고, 큰 거에는 끝나는 숫자 하나 딱 집어넣고, 요것만 남겠다는 뜻입니다. 연수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예를 좀 들어볼게. 몇 가지. 차이와 개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요게 지금 내가 유형 4개 적었던 거기서 다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K 값에 무조건 1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2부터 15까지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부분 분수가 찢어졌을 때 여기가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대. 차이가 몇 차이 납니까? 3 차이 나죠? 개수가 뭐니? 3이죠? 똑같죠? 그러면 이쪽에는 뭐 집어넣은 게 남는다고? 작은 숫자 2 대입한 거, 여기는 15 대입한 거, 요거 하나씩만 남으니까 전개해서 소거되는 걸 찾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 집어넣으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은 47분의 1 요것만 계산하면 딱 끝. 이해됐죠? 오케이. 차이와 개수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씩만 집어넣은 게 남는 거야. 작은 거에는 출발하는 숫자, 끝나는 거에서는 뒤쪽에서는 끝나는 숫자 하나 집어넣은 거. 자,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 나오는 게 65번이 나옵니다. 65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조금만 집중합시다. 물론 얘는 그냥 바로 찢을 수도 있는데 요거 해볼게. A의 1, A의 2, A의 3 했을 때 동아야, 얘는 일단 A의 몇이 될까? 몇 번째 항이 될까? 8. 좋았어. 자, 그럼 우리는 AN을 찾아야 돼. AN을 찾아야 돼. 그러면 동아야, 저 식은 뭐 곱하기 뭐 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N이면? A1은 저렇게, A2는 저렇게, A8은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AN은 어떻게? 라고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는 뜻이야.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분분수요 찢는 거 같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2분의 분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작은 거 N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럼 확인을 하고 갑시다. 차이가 몇 차이 나니? 2 차이 나네. 그런데 문자의 개수가 얼마니? N의 개수를 봤더니 1이네. 같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연속적인 소거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식 전체에 지금 우리는 1부터 8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뭘 씌워주냐면 시그마 N 값이 1부터 8까지를 씌워줘야 돼. 1부터 8까지. 자, 그랬을 때 2분의 1은 모든 항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 자, 차이와 개수가 다르면 소거되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하고 갈게.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연속적인 소거가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더 해야 돼.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뭐 다 적을 필요는 없다, 너희는. 6 집어넣으면 7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까지 전개를 해볼게. 자, 이제 없어지는 규칙을 찾아볼게. 자, 첫 번째 항에 있는 숫자에 얘랑 하나 건너뛰고 얘랑 소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뒤에 있는 거랑 하나 건너뛰고 얘랑 없어지고, 세 번째 항에 얘랑 하나 건너뛰고 없어지고,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 얘랑
이렇게 없어지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그지? 그럼 남은 걸 봐야 돼. 얘 남았고, 얘 남았고, 뒤에는 얘 남았고, 얘 남았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 줄게. 차이가 Q다. 근데 개수가 같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개수는 무조건 뭘로 밖에 안 나오냐면 1로 밖에 안 나옵니다. 1로 밖에. 그래서 얘는 될 수 없어. 자, 위에다가 요거를 적어 놓고 하자. 차이 나는 게 Q 차이 나는데 개수가 1로 같지 않으면 Q개씩 대입한 것이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적어 놓고 얘기를 설명을 해 줄게. 오늘 요것만 알면 돼. 다 적었니? 자, 차이가 2가 나는데 개수가 1로 같지 않으면 몇 개씩? 2개씩 대입한 것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뭐가 남냐면 작은 숫자부터 2개, 1, 2 집어넣은 게 저렇게 남는 거야. 됐죠? 그러면 뒤쪽에는 뭐? 큰 숫자부터 2개, 8 앞으로 오면서 7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렇게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규칙밖에 없어요. 같거나 다르지만 개수가 1일 때 딱 요 두 종류밖에 없다,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작업을 생략해서 바로 여기서 저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일단 쉬었다 하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2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찢어지더라 라고 됐네. 자, 그리고 나서 시그마가 뭐냐면 1부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집어넣으시오 라고 됐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두 분모가 2 차이나, 그런데 개수가 2로 똑같네? 그러면 연속적 소거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는 작은 거 1 집어넣은 거 하나 남고, 여기는 큰 거 n 집어넣은 거 하나 남겠다. 이렇게만 하면 연속적 소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식은 2분의 3 하고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n 집어넣으니까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는 25분의 11이 나오게 하는 n값은 뭡니까? 그래서 산수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너무 좀 쉽게 나와 있는 유형 하나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분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왼쪽 페이지는 다 기본적인 거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가볼게. 조금 전에 그냥 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번에는 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식을 만들고 나서 부분분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 보시오라는 뜻이죠. 자, 일단 어떻게 할지 부분분수가 아니긴 하지만 요거를 분자인 2k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는 1부터 k까지의 제곱의 합, 그러면 6분의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k, 그 다음에 괄호를 할 필요가 없구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배 플러스 1. 자, 그래서 분모가 얘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약분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k 플러스 1이 번분수에서 약분이 되고 얘는 k 플러스 1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찢자. 요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분의 1분의 6 하고 작은 거 k분의 1 마이너스 큰 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부분분수 찢는 맥락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SM이다. 자연수 M을 하시오.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M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끝나는 문자가 M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시그마 K 값의 1부터 M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또 와야 되겠죠. 분모의 차이가 1 나는데 개수가 1로 동일하네. 아, 그러면 연속적인 소거가 될 것이며 제일 작은 숫자를 앞쪽에, 제일 큰 숫자를 뒤쪽에, 요거 집어넣은 것만 남는다. 그래서 결국 6하고 1-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3분의 75가 되기 위한 6으로 나누고 1을 빼고 마이너스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10번, 11번은 둘 다 부분분수에 대한 맥락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자, 이 부분분수 개념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75번 가볼게. 자, 물론 이 식을 봤을 때 얘는 부분분수 개념이 아닌데요? 분자를 봤더니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뺐다? 항 하나 차이 나는 걸 뺐다? 그러면 얘가 A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공차 D다 라고 분자를 할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하트 형태로 푸는 형태로 갈게. 왼쪽 거를 갔더니 A의 K 플러스 1이 약분돼서 AK분의 1 마이너스 오른쪽 거를 했더니 AK가 약분되고 A의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남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으면 분자가 D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그마 K 값의 1부터 n까지 집어넣으시오 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집어나오는 결과가 n분의 1이라고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부분분수가 아닌데요 라고 해도 여기를 봐야 돼. a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봤더니 1 차이 나고 개수가 1이니까 연속적인 소거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a 신경 쓰지 말고 연속적인 소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것만 남네. 그래서 여기는 a 1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남는데 얘가 n분의 1이 되는, 그래서 a13을 찾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주어져 있는 조건을 집어넣을게. a의 1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13을 만들어야 되는데 13. 그러면 A의 13, 얘가 A의 1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N 대신에 얼마를? 12를 대입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의 13분의 1 했더니 얘가 12분의 1로 이렇게 되면서 A의 13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붙어 있더라도 변하는 요 숫자들만 요거 문자 요 부분만 보고 1 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이다. 그럼 연속적 소거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1번 유형도 3개 정도 했으니 나머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2번 좀 쉬운 유형. 자, 요건 다 똑같네. 문제 유형들이 달라지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12번 유형은 먼저 한번 볼게. 자, 12번 유형은 주어져 있는 게 일단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대.
그 다음에 두 근이 요번에는 알파 n, 베타 n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써서 그냥 대입해 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부분분수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오라는 요것만 딱 생각하자. 그래서 대표형 하나 하고 마칠게. 요거는 일단 얘를 봤더니 물론 K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 얘는 알파 K 플러스 베타 K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K 베타 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근계를 먼저 써놓고 하지 말고 구하는 거를 식을 변형한 다음에 뭘 집어넣을지를 생각해 주자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n, 베타 n이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바꿔야 되겠죠? k의 제곱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 알파 k, 베타 k니까 두근의 곱 n-3이니까 k로 바꿔서 k-3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u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 어떤 작업을 하시오? 시그마 k 값에 1부터 10까지 씌워주면은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은 6분의 쓰지 말고 385라고 외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 55 플러스 6이 몇 개 있니? 라고 했더니 10개 존재하죠? 그래서 플러스 60 이렇게 해서 산수 계산하려면 다 해결 가능하다. 자, 여기는 다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코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네. 자, 15번. 이제부터 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없어? 다 고만고만한 문제 유형들밖에 없어? 자, 13번. 로그에 대한 성질,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모르는 거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패스 갑니다. 문제로 바로 갈게. 여기서는 뭐 밑줄 치고 할 게 전혀 없다. 요걸로 갈게. 자, 일단 AK라고 되어 있으니 얘를 K로 바꿔봐. 그냥 우리는 중요한 게 AK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식을 가져와 볼게. 제가 시그마 K 값에 2부터 M까지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AK라는 첫 번째 항은 뭐냐면 로그에 자,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부터 2부터 M까지 집어넣어서 더하시오라는 뜻이야. 자, 2부터 M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면 2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3의 4 플러스로 연결되면 진수끼리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로그 약분되는 걸 찾기 위해서 2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4 곱하기 4 집어넣으면 4분의 5 곱하기 5 집어넣으면 5분의 6 곱하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약분이 가능하네. 연속적인 약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m 집어넣은 거 m분의 m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연속적으로 없어지면서 쭉 가서 여기까지 딱 사라지겠네. 그래서 우리는 2와 m 플러스 1만 이렇게 남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앞으로는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갑니다. 로그에서 플러스면 진수끼리 곱한데 연속적인 약분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야. 몇 차이 나니? 1 차이 나네? 개수가 뭐니? 1로 똑같네? 그래서 연속적인 약분이 돼서 작은 거에다가 얘 2 집어넣은 거 남고 큰 거에다가 이 m 집어넣은 거 하나 남고 여기서도 부분분수 개념이 똑같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얘가 로그 2의 m 플러스 1이죠? 얘가 얼마가 나오는? 로그
8이 되는 그때 m 값을 찾아내시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끝나겠죠. 그래서 로그에서도 연속적인 약분이 부분분수 개념으로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86번 갈게. 고난도다. 아, 내가 웬만하면 레벨 3는 한번 생각 먼저 해봐 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식을 가르쳐 줄 게 있어서 준영아, 20의 모든 양의 약수는 뭐니? 그래서 6개가 존재하죠?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6개가 1, 2, 4, 5, 10, 그래서 6번째 항이 2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일단은. 자, 그러면 요 로그 가볼게. 얘는 로그 2의 a의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2 플러스 쭉쭉쭉 가서, 아, 요거는 그냥 생략해도 되는데 a6까지 이렇게 만든 거네.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a의 6까지 전부 다 곱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 적어볼게. 1, 2, 4, 5, 10, 20 이렇게 곱해야 되는 뜻이죠. 되었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2가 몇 개 있는지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5,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가 6 플러스 3 로그 2의 5. 얘를 찾으시오라는 뜻이네. 형사가 로그 2가 이거면 로그 5는 뭐니? 너무 많이 했잖아. 준영아 많이? 그래 0.7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요 부분을 로그 2분의 로그 5로 바꿔서 그냥 산수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 잘 봐요. 자, 얘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모든 약수의 곱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해볼게. 자, 20이라는 숫자가 있네.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던 약수의 개수. 그럼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6 이렇게 나왔었다. 소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A, 여기다 할게. 어떤 수 A의 모든 약수의 곱은 그 A를 가지고 와서 2분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약수의 곱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A라는 숫자가 요거야. 요걸 가져와.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을 가지고 오고 약수의 개수가 6이었대. 그거를 2로 나누기만 하면 세제곱이 되니까 3 곱하면 6 나오고 3 곱하면 3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건 좀 잘 기억해놔. 천천히 필기해. 약수의 곱을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테스트는 가져왔어? 자, 14번 유형도 다 동일한 문제. 14번 유형도 부분분수 개념을 사용하면은 그냥 다 해결된다. 14번도.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거 어디야? 얘기를 하고 갈게. 자, 근호가 있대. 근호. 루트가 있대. 미적분호를 했으면은 충분히 알겠지만, 요런 파트가 있죠, 유형이. 자. 일단 분모에 저렇게 루트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어떤 작업을 해서 요렇게 오냐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분자와 분모에 곱하기해서 분모의 켤레인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걸 곱해서 유리화 시키는 작업이다. 이거 모를 수는 없겠죠? 그냥 저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작은 걸 앞에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를 앞에다 적고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을 뒤에다가 적고 이렇게 해주는 작업. 그래야 없어지는 규칙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루트가 있더라도 아까 부분분수 개념처럼 이 안에 걸 봤는데 1 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이지. 그러면 얘네들도 연속적으로 없어져.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끝나는 숫자 n,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것만 남는다.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부분분수 개념이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좀 까다로워서 애들이 풀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92번이네. 요건 부분분수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었는데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를 K로 바꿔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분모에다가. 자, 그러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루트에 K 플러스 2 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를 곱할게.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를 곱하자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분모는 합차다. 합차. 분모는 앞에 거 제곱에서 뺀다 뒤에 거 제곱 K 플러스 2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랑 약분을 시키면 일단 적고 할게. 틀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얘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죠? 틀린 거 있나? 없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에 k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았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안에 걸 봤는데 이 차이가 나. 그런데 개수가 1로 다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겠네. 차이가 2인데 개수가 1로 같지 않다. 그러면 몇 개씩 차이 나는 숫자 개수만큼. 그래서 2개씩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 2를 집어넣고 끝나는 숫자가 n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 그 전에 거 n-1을 대입한 거 요것만 남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결과는 앞에 거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가 된다? 계산하면 6 플러스 4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얘를 없애니까 우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7 플러스 5 루트 2. 얘가 요 놈하고 동일하죠? 됐죠? 그러면 얘가 루트에 49고 얘가 루트에 50이니까 결국 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48. 그래서 두 개 차이 나는데 개수가 1인 것까지 한 번 더 연습을 했습니다. 14번 유형까지 일단 진행을 했다. 자, 테스트 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테스트 고치고, 채점 다 된 사람은 개수 보내시고, 등비수열 다시 기본으로 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선하기 민찬이는 빨리빨리 그거 하고 나서 고쟁이나 이런 거 질문 있으면 가지고 나와. 지금부터는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